안녕하세요, 홍성기입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살아있는 경제 뉴스, 또 취업 정보 전해줄 경향신문 김윤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기자님,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하반기 채용 분야를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뭐 건설 분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 좋습니다. 사실은. 네. 건설 경기가 워낙 침체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좀 적습니다. 네. 그래도 일부 대형 건설업체에서 최근에 해외로도 진출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좀 토목이라든가 네. 건축, 조경, 기계 이제 일부 분야에서는 좀 한번 두드려 보면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건축 설비에 관련된 직업을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한번 건물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일반 가정집들도 자동화 추세입니다. 결국 거슬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자동화 설비 관련해서 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리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자동화 설비와 관련된 직업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지금부터 생생 직업 속으로 해서 확인하시죠. 빌딩이 진화하고 있다. 단순한 사무공간, 주거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통제 속에 하나의 생명체로 최적의 공간,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 건물의 두뇌 회로 자동 제어 설비들의 움직임 속으로 들어가 본다. 이곳은 빌딩 자동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실이다. 자동 제어란 각종 기계 장치를 조건 변화에 따라 알맞게 움직이도록 조절하는 것. 주로 전자제품에 이용되는 장치로 빌딩이란 제품에 적용되어 건물 내 각종 설비들을 제어하는 것이다. 일단 빌딩에 한한 그런 냉난방에 대한 제어, 그리고 전력에 대한 제어, 그다음에 조명에 대한 제어, 그러한 시스템들에 대한 장치물들이고, 특히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러한 개별 공간들의 제어를 위한 그런 장치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팀의 회의 시간. 어릴 때부터 취미가 전자 분야였다는 백강철 씨가 개발팀을 이끌고 있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즉 IBS가 대표적인 빌딩 자동 제어 설비. 빌딩 자동 제어 시스템의 목적은 에너지 절감이다. 그러한 시스템들은 단지 잠깐 그 기능이 있음으로써 수월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제실자가 쾌적한 환경을 느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절감이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력도 절감이 돼야 되니까 설치가 되고,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결국 그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 자동 제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 개발팀의 업무는 여기서 계속된다. 모든 시스템은 중앙감시센터에서 조절하고 통제하는데 전문적인 장비라 설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시스템 설치 후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 생산성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실제 여기서 온도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공급을 충분히 안 쓴 데는 우리가 여기서 조정해서 다른 방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좀 편리합니다. 빌딩 자동 제어는 건축 설비와 전자가 결합된 분야. 여기에 전기와 통신, 소프트웨어까지 종합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개발자뿐만 아니라 설치, 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도 필요한 분야다. 조금 기계적인 부분, 그리고 건물 자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전제가 돼야만이 이 분야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추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 분야가 아닌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빌딩에서 자동 제어가 이용되는 분야는 다양하다. 공기조화 설비나 냉난방 설비에서 조명이나 소방 설비 같은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 온도나 빛으로 조절되는 센서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개별 공간에 대한 자동 제어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중앙감시반에서 지금 화장실에 제실자가 없는 상황을 알고 아예 중앙에서 통제를 해버린다면 그 부분이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요. 또 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에도 아무 사람이 지금 다니고 있지 않다면 전체의 불이 다 켜져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물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만 유지가 된다면 그것도 역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빌딩 자동 제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설비 설계에 대해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공조 유량이나 풍량, 열원 계통과 같은 설비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전압이나 전류, 신호 전송 같은 전기적인 지식도 더불어 필요하다. 지금 이 도면은 건축 설비 도면인데 건축 설비 내에 자동 제어 도면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를 전공한 사람한테 이 도면을 가지고 와서 보시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자동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설비 측면 그리고 전기 측면을 같이 어우러져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빌딩 자동 제어는 최근 관심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각광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 자동 제어 설비를 갖춘 대형 빌딩 관리업체, 빌딩 자동 제어 설비 전문업체, 자동 제어 설비 관련 기기 생산업체 등에 취업하게 되고 관련 업체에서 직접 현장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건축물이 외형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 실제로 그 센서라든가 또는 그러한 기능들이 좀 더 국내의 건축물에 아주 적합한 그런 모델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세계적인 그런 제품들이 수출이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빌딩의 자동화 설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채를 통해 관련 업체에 취업하게 되고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기계 및 전자공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모집한다. 이들의 연평균 임금은 3,5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서울 금천구 또 하나의 자동화 설비를 연구하는 곳이다. 현관문 잠금 장치를 개발하는 디지털 도어락 생산 회사의 연구소.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화되고 있다. 보안을 책임지는 도어락도 디지털 자동 제어의 기술이 결합되면서 홈 네트워크에도 활용될 전망이라는데, 단순히 그냥 그 디지털 도어락의 개념을 뛰어넘어 가지고서 하나의 이제 홈오토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소비자들에게 더 사용할 수 있는 데도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외관 및 내부 구조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무영 씨. 그는 보안 기술이 높아져도 마치 시소 게임처럼 침입 기술도 발전하기 때문에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방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한다. 자동 제어 기술과 더불어 작은 오차도 줄이는 정밀함도 중요하다. 뭐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이제 구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밀한 곳은 심지어는 뭐 100분의 2mm 정도. 그러니까 이제 0.02mm니까요. 굉장히 정밀한 제품이죠. 모든 구조 설계는 3D 설계를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창의적인 직업이라 호기심이 많아야 한다. 전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기다 보니까 좀 자기만의 그런 일이 아니라 같이 좀 협동도 하고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공부함으로써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일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어락 개발자는 관련 업체에서 신입 공채 혹은 전자 분야의 경력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기계나 전자공학 전공자가 유리하다. 도어락은 가장 기초적인 홈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이용될 전망이라 개발자의 직업 전망도 밝은 편이다. 그 미술하시는 분이나 음악하시는 분이나 새로운 곡을 만들고 새로운 뭐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하게 저희가 하는 일도 하나의 그냥 이렇게 뭐 전자제품이고 하나의 그런 디지털 도어락이지만 창작한 한 부분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 내가지고서 그런 제품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큰 즐거움을 느끼죠. 생활 용도에 맞는 구조, 기능, 그리고 아름다움을 건축의 3요소라고 한다. 그 가운데 건물의 효율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이들의 손끝에서 실현되고 있다.
네, 이 자동화 하면은 생산 공장이 먼저 연상이 되는데 참 이 건물에도 자동화 시설이 두루두루 쓰이고 있네요. 네네. 요즘 새로 짓는 건물을 흔히 그 지능형 빌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개념의 빌딩은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설비를 요구할 텐데요. 네, 물론입니다. 보통 이제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소방이라든가 냉난방, 조명, 승강기 등을 모두 한 곳에서 집중 제어하는 빌딩이 이제 보통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합니다. 네. 자연적으로 그 이제 설비를 관리할 직업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최근에 정부가 디지털 홈을 이제 보급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디지털 홈도 결국은 작은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할 만합니다. 네. 당연히 새로운 직업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봅니다. 네, 뭐 이 자동 제어나 이런 무선 통신 등도 이 건축 설비에서 참 중요한 위치를 네. 차지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분야 각광받는 직업 어떤 직업이 있나요? 제가 이 방송에 나오기 전에 한 전문가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분은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이미 상당 부분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개발과 설비보다는 관리직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면 설비는 초인류인데 관리는 하류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설비 수준이 100이면 관리 수준은 한 60밖에 안 된다. 앞으로 그 건물이나 집에서 살고 먹는 사람들의 요구가 커지면 당연히 관리직에 대한 수요가 커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건축 설비에서 또 보안의 문제도 중요한 영역으로 그 지적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 기업들은 기업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보안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술도 지켜야 되고 영업 비밀도 지켜야 됩니다. 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각 집마다 이제 엔간하면 이제 지문형 도어가 이제 일반화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 보안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디지털 홈이 이제 상대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보안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또 이 시대가 변하면서 유망 직종도 계속 변하고 예. 있잖아요. 앞으로 이 건축 설비 분야 어떤 분야가 유리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환경이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사회의 큰 흐름을 외면해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간다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외국의 빌딩들은 공조 시설이 천장과 바닥에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바닥에서 일정 부분 바람이 불어서 먼지를 공중에 띄우면 네. 천장에 흡입시켜서 그걸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약 건물 중에 5%에서 6%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5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을 따라간다고 보면 그 부분에서는 엄청난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건축 설비 분야 취업 준비 요령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요즘 그 자동차 세일즈맨들도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 전문 지식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설비라 하더라도 물론 제작이나 시공하는 분들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영업, 홍보할 것 없이 모두 일정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 취업을 하겠다는 건 조금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현재 직업이 없다고 낙심만 할 게 아니라 취업정보 사이트를 수시로 둘러보고 그리고 등록한 채 자기 기회를 스스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틀 동안 김윤순 기자와 함께 건축 설비와 관련된 직업 정보 얻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과 사람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 인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은 취업보다는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창업도 불안하기는 사실 매일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비 창업인들이 우선 일단 경제적으로 부담 없고, 두 번째는 제공해주는 정보도 믿을 수 있고,
자, 그런 기업 주대 무료 창업 아카데미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오늘 비전 코리아 직업 훈련 현장 이 순서에서는 바닥재 시공만 전문으로 교육하는 그런 곳 방문했는데요. 교육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장판에서 마루, 대리석까지 바닥이 다양하게 변신하고 있다. 바닥재 시공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종류별로 각양각색인 시공 방법. 여기 바닥재 시공만 전문으로 교육하는 곳이 있다. 입소문을 타고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속속 몰려든다는 그 현장을 찾아가 본다. 서울 등촌동에 위치한 LG화학 산업재 CS 아카데미. 1990년에 문을 연 바닥재 시공 전문 교육기관이다. 기업이 사내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몇 안 되는 교육기관 가운데 하나다. 이제는 이제 서비스업 자체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회사는 흥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부분도 다 잘 되고 또 좋은 제품을 제대로 고객한테 시공을 제대로 해줘야지만 고객이 이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대리점 협력사 또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 아카데미를 만들게 됐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져야 한다. 고객 대하는 방법 같은 기초적인 이론 교육부터 기술 교육까지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창업을 희망하는 수강생들에게 특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일반인 대상의 프로그램에는 주택이나 상업용 바닥재에 대한 전문 시공자 양성 과정과 온돌마루 시공에 관한 목질 시공 과정, 온돌 판넬에 관한 시공자 양성 과정이 운영 중이다. 교육기간은 과정에 따라 이틀에서 길게는 5일 동안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서비스와 관련된 교육들은 어떤 스킬 위주의 응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으로 고객을 응대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계적으로 MZ 임직원들 교육을 시키고요. 또 이제 여기에 뭐 불특정 다수가 이제 교육 뭐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 교육부터 저희가 보통 한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시공자 양성 과정의 수업 시간이다. 사내 직무교육이나 위탁교육보다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론 교육과 더불어 현업에서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자재 시공 실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전날 배운 주택용 바닥재의 시공 실습을 평가하는 시간이다. 수강생들로서는 실습 시험을 치르는 것인데 마음처럼 쉽지 않다. 실습 교육이 끝나고 매번 이렇게 평가 시간을 갖는다. 직접 현장에서 내가 직접 시공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그 평가를 함으로써 어떤 그 고치감을 좀 키우는 거죠. 내가 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실제로 평가 시간을 거치고 나면 한층 노련한 솜씨를 볼 수 있다고. 바닥재 시공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제품을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는 작업이라고 한다. 처음엔 요령이 없어 손가락이 아프다가도 이틀 정도만 지나면 여학생들도 곧잘 따라하게 된다. 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중점적으로 두고 실제 시공할 때 어떤 그 칼에 잡는 자세, 이음부터 할 때 그 칼의 자세, 그래서 시공 후에 어떤 그 크레임이 발생되지 않고 시공 후 보기 좋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습에 쓰이는 모든 재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적다. 일반인 참가자들의 경우 인테리어 분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이미 창업은 했지만 전문 기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수강생들의 성별이나 나이대가 다양한 것이 그 특징이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내가 하면서 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직업을 찾다가 우연찮게 아는 선배로서 이렇게 이제 들어온 게 되죠. CS 아카데미로. 풍부한 자재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니까 아주 마음 놓고 그냥 실습을 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서로 이제 묻고 또 그냥 모르는 거 계속 물어봐요, 서로. 그럼 자기 아는 한도 내에서 서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뭐 너무 좋으네요.
거의 이제 창업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별다른 이제 직장 같은 게 없으셔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좀 배우셔서 이거를 좀 활용해 보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좀 자긍심을 느끼신대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아, 나도 당장 뭐 이번 주에 집에 가서 장판 사다가 직접 한번 자기네 집 깔아보겠다. 그런 분들도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이번 수업은 건물용 바닥재 시공 실습 시간이다. 우선 수강생들에게 제품의 특성과 시공 방법, 주의사항을 일러준다. 교육을 통해서 실업자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올바른 시공법을 전수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곳에서는 수강생들에게 대리점 취업 알선과 예비 창업자에게 대리점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본격적인 실습이 시작됐다. 스스로 필요에 의해 찾아온 수강생들이라 수업 분위기도 좋다. 사내 교육이나 위탁 교육은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매월 2, 3회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한 과정에 20명 안팎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모집은 매월 초 전화로만 접수를 받는다. 여러 부분으로 접수를 받게 되면은 좀 혼동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매달 1일 날 아침 9시부터 접수를 받고 있고 저희가 참가비 개념으로 77,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3년 전까지는 이제 무료로 했습니다. 근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해놓으시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교육을 원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실제 꼭 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피해를 받으셔서 저희가 이제 유료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꿔나가고 보니까 뭐 참석률이 거의 한 95% 되고요. 그 교육 열의도 상당히 높아요. 경기도 화성의 한 병원 신축 현장. 지상 6층 건물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건물 안에선 바닥재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물의 복도 바닥을 차근차근 깔고 있는 김준환 씨. 지난해 초 LG CS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 추천을 통해 바닥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지금의 회사에 입사했다. 일을 시작한 지는 2년째 접어든다. 후배가 이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다른 일을 찾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힘은 들지만 힘 든 만큼 충분한 보상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기본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기 때문에 처음 일할 때도 어려움이 없었다는 김준환 씨. 그러나 그의 작업 파트너는 경력 12년의 베테랑. 그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한다. 그는 원래 작은 건설회사의 사장님이었다. 회사 부도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이 지금의 일. 현장 나이로는 정년퇴직 수준이라는 그는 40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육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교육장이 아닌 현장에서 배우는 부분도 많다고 한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직접 투입되다 보니까 투입되면 현장을 알아야 되고 실질적인 기술적인 게 많이 들죠. 바닥재 시공을 얼굴 화장에 비유하는 김준환 씨. 그는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장 직원으로 취업한 것도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아두기 위해서라고. 웬만한 기술은 6개월이면 익힐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보다 숙련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일을 열심히만 하면은 자기가 뭐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면 CS 아카데미에 처음에 가기가 힘들지만 가서 교육을 받고 현장 투입을 하게 되면 자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 불황 속에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적은 수강료로 운영되는 그런 교육기관을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믿을 수 있는 기업이 운영하는 교육과정 있죠. 네. 경제적으로도 실속이 있고요. 그리고 주는 정보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 이어서 직업 관련 다양한 정보 묶었습니다. 클릭 취업 예감 함께 하시죠.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과 조선일보사 주최로 제2회 대한민국 창업채용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조기 퇴직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예비 창업자와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또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회를 마련합니다. 창업 정보와 창업 상담 및 세미나, 창업 지원 등에 관련해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될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코엑스 인도양관에서 진행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산업정보직업학교의 실업자 재취직 훈련입니다. 웹스타일리스트와 쇼핑몰 개발자 과정으로 교육기간은 10월 25일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과정이고요. 고용보험과 무관하게 15세 이상의 남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 마감은 10월 22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 직업전문학교의 전기 분야 무료교육생 모집 안내입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전기 분야의 전반적인 이론 및 실기를 교육하는데요.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면 신청 가능하며 모집 마감은 10월 29일까지입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져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요. 네, 올가을에는 맑은 날이 많고 일교차가 커서요. 단풍 색깔이 아주 빨개질 거라고 그래요? 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가까운 산에 가셔서 계절의 변화를 좀 느껴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요. 네, 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과 사람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양한 직업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